안녕하세요. 세로이입니다. 오늘 5월 1일 계절의 여왕 5월달입니다. 5월부터는 조금 모든 종목들이 저의 식구분들께서 좀 기분이 좋은 활짝 웃는, 그리고 5월부터는 실적 발표 시즌이 되기도 하고요. 제약바이오에서는 5월, 6월 학회의 발표도 있고 날도 따뜻하니 일하기도 좋고, 그러나 다만 코로나의 방역 체계만 철저히 지키시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SCM생명과학은 그동안의 저점을 찍고 4만원을 찍은 다음에 이틀 만에 다시 36,000원으로 철퍼덕 가라앉았습니다. 그럼에도 큰 흐름은 저는 변함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전히 긍정적이고 2년, 3년 후를 바라보면서 저점이라고 한다라면, 제 영상을 보시는 몇 분들은 저를 아시는 분들께서는 저는 4만원 이상은 이제 사지 않습니다. 그 이하까지만 하고 장기적으로는 보유할 거라고 몇 분 이 영상을 보시는 제 지인들은 그리 알고 계실 것입니다. 끝없이 살 수는 없고요. 이때는 51,000원에도 들어갔다라고 언급을 드렸었죠. 얼마 투자한 지가 8월부터 있기 때문에 얼마 안 돼서 그러한 것이고요. 지금은 충분히 가격이 떨어지면서 다시 지분을 늘렸기 때문에 이제 저 이상은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3월 30일 이병건 대표의 IR 자료를 이렇게 제가 좀 풀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2장에서 3장 정도를 좀 더 살을 붙여서, 절대 살은 내피셜 하지 않습니다. 기업에서 언급한, 대표님께서 언급한 내용들만 가지고서 이렇게 영상을 합니다. 반면에 오늘은 4월 27일에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첨생법에 대한, 첨단 재생의료 임상연구에 대한 국가의 관리 그리고 지원의 첫 발을 내딛는다. 첨생법은 지난해 2020년 8월 28일에 제정이 됐고요. 이 첨생법의 회장분이 바로 SCM생명과학의 이병건 대표이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보건복지부의 내용을 한번 함께 들여다보면서 기술적 분석과 함께 보겠습니다. 4월 27일 첨단 재생의료 임상연구에 대한 국가의 관리와 지원의 첫 발을 내딛는다. 담당 부서는 첨단재생의료,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에 대한 국가의 관리와 지원의 첫 발을 내딛는다. 첨단재생의료 심의위원회 심의 절차가 개시된다. 보건복지부 현 장관은 권덕철 씨, 첨단재생의 응의료 임상연구 계획에 대한 심의 절차를 개시하고 이에 대한 신청을 4월 28일 지난 수요일부터 첨단재생의료 누리집을 통해서 접수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첨단재생의료는 저는 이 앞에다가 차세대의 의료기술 첨단재생의료는 세포, 유전자, 조직 등을 이용한 치료로서 좀 더 덧붙이자면 살아있는 세포 등을 사람에게 이식하여 신체의 구조나 기능을 재생, 회복, 그리고 형성하거나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차세대 의료 기술이다. 저는 이렇게 첨단 재생의료를 생각을 합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첨단 재생의료 그리고 첨단 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첨단 재생의료 및 첨단 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의 임상연구계획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림으로 보게 되면 차세대 의료기술 첨단 재생의료란 무엇인가? 세포치료, 유전자 치료, 그리고 조직공학 치료, 융복합 치료. SCM생명과학에서는 세포 치료, 줄기세포, 면역세포, 그리고 유전자세라는 조직공학, 유타대학에서 하고 있는 것이 있죠. 그와 같은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가 본격적으로 개시됨에 따라 그동안 의료기관들이 준비 중이던 연구가 활발히 실시될 것으로 예상하며 지난해 첨산법이 시작이 되면서 올 2021년부터는 본격적인 첨단 재생의료의 지원이 예상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4월 27일 시작이 됐습니다. 첨단 재생의료 임상연구의 안전성, 윤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가적 관리도 체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첨단 재생의료 분야는 국민 건강과 신사업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주목되고 있으나 한편으로 생명윤리의 준수와 연구 대상자의 안정성이 크게 요구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안전한 임상 연구를 위해 심의위원회 연구계획 적합 판정을 꼭 거쳐서 보건복지부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된 연구는 안전관리기관, 국립보건연구원의 전산 시스템에 등록한 후에 모니터링 관리를 받게 됩니다. 이후 내용을 다시 그림으로 보게 되면 임상연구심의 절차는 심의위원회 연구계약 적합 판정을 받고 보건복지부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을 얻어서 안전관리기관 국립보건연구원의 전산 시스템에 등록이 되어서 꾸준하게 모니터링으로 관리가 된다. 아울러 임상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도 이번 심의 개시와 함께 진행이 된다. 연구계획에 있는 의료기관이 조속히 연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첨단 재생의료 실시기관 지정 신청 첫 번째, 그리고 임상연구계획 심의 신청 이렇게 동시에 접수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승인된 임상연구 계획에 대해서는 공익적 임상연구로 인정하여 건강보험의 요양급여를 실시함으로써 연구기관의 비용 부담이 완화하게 된다. 정부는 사회적 필요성이 등이 인정되는 우수한 연구에 대해서는 3년간 21년에서 23년 340억 원 규모의 연구개발 예산 범위 내에서 연구비 지원을 실시한 예정이라고 또 밝혔습니다. 강도대 보건복지부 2차관은 첨단 재생의료는 과거의 의학으로는 불가능한 영역이라고 여겨지던 많은 희귀, 난치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혁신적 의료 기술 분야로 엄격한 안전관리 체계 내에서 새로운 치료 방법이 임상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첨단 재생의료 실시기관 지정 현황을 보게 되면요. 서울에는 10개가 있습니다. 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 건국대학교, 경희대 고려대 구로, 안남병원, 서울대학병원, 서울 아산병원, 연세대의학 세브란스병원 등등. 경기 인천 6개소는 분당 서울대병원, 가천대 길병원, 그리고 순천향대학교 부속 부천병원, 인하대학교는 현재 SCM 생명과학의 부사장으로 있는 송순욱 의대교수죠. 인하대학교에서 21년간 현재 재직하고 있고 SCM 생명과학의 최대 주주 17%, 8% 정도를 보유하고 계시는 분이죠. 어쨌든 많은 이러한 기관에서 현재 2월 16일 첫 아토피 임상 이상에 투여하는 그런 병원 전부 다가 재생의료 실시 기관으로 현재 지정받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K바이오는 2년 이후부터 저는 K바이오 시대가 글로벌에서의 성장이 두드러질 것이다. 그 중심에 줄기세포, 세포 전문 치료 기업인 SCM 생명과학이 가장 앞서 치고 나갈 것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2023년 앞으로 2년 정도를 하게 돼서 아토피 등등 국내에 4개의 췌장염이라든지 이식편대 숙주 질환 등등 대단히 좋은 파이프라인, 그리고 면역세포는 카케익 또는 또 고형암에 대한 파이프라인도 있죠.
즉 수지상 세포의 항암 백신인 전이성 신장암이 있고요. 어쨌든 줄기세포, 면역세포, 그다음 조직공학 등 내년 올해도 성장이 좋겠지만 내년이 본격적으로 2023년 최소 관계사 고유민의 나스닥 상장까지의 1차의 보유기간으로 생각을 하고 SCM 생명과학을 현재 응원하고 있습니다. 기술적 상황으로선 최근에 저점을 형성을 했고 그리고 37,000원을 지지하다가 4만원대 돌파했는데 이틀 만에 36,000원으로 또 시장이 3일째 이렇게 시장이 조정 장세를 현재 보이고 있죠. 기관과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기관고 외국인이 연일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시장을 잠시 보면 이와 같이 말입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은 다소 적은 금액으로 외국인은 거래소에서 5,650억, 기관은 2천억 정도가 매도, 그리고 코스닥에서의 외국인과 기관 역시나 지속적으로 이게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3일째 이렇게 양 포지션 두 곳에서 시장 주체 두 곳에서 거래소와 코스닥의 매도세를 이으면서 최근에 지수 상승을 이렇게 찬물을 끼얹 듯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수급 상황을 SCM을 들여다보면 과히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 보입니다. 최근에 3일째 외국인은 매도를 했지만 다시 지난 금요일에서 12,000주를 다시 사들였고요. 결국에 큰 폭으로 매도한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최근에 기관의 모습은 좋았는데 수목에 이렇게 26,600주 정도가 매도하고 다시금 금요일에 2,000주 정도를 외국인과 기관이 조금 사들여서 보합세 99,000주의 거래량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에 29,000주를 연기금에서 팔아서 가격 폭이 조금 크게 더 하락을 했던 모습을 보이고 있죠. 뭐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현재 외국인 지분 보유는 7.89% 94만 주 정도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높았을 때가 8.22%가 되네요. 즉 97만 8천 주, 94만 주가 되니까 몇만 주 정도가 안 되죠.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고요. 지속적으로 기관의 모습, 조금 전에 첨생법의 국가의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이렇게 보았는데 앞으로의 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일봉상에서 보게 되면 21선이 61선 이와 같이 기술적으로 보면 주린이 분들을 위해서 이게 61선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우리는 수급선이라고 하고 3개월간의 주가를 평균 낸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바닥이라고 하고요. 이거 고점이라고 하겠죠. 이것도 또 바닥. 그렇게 되면 하락을 하고 상승을 하고 하락을 하고 상승이 되게 되면 이 저점들이 이렇게 높아질 것이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는 쌍바닥이라고 말합니다. 즉 저점들이 이렇게 61선이라고 하는 것이 큰 그림으로 저점들이 높아져 간다라고 하는 것은 뭐겠어요? 장기적으로 상승해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SCM 생명과학의 파이프라인이나 여러 가지 인력들을 보게 되면 대단히 준비된 기업이라고 하는 것을 주식 한 5, 6년 되신 분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인지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분봉을 통해서 최근의 심리를 보게 되면 개인적으로 37,000원에서 최근에 여기서 머물렀기 때문에 가격 조정이 나올 적에 솔직하게 37,000원 정도에서는 멈추지 않겠느냐 했는데 지속적으로 해서 36,000원대에서 머물렀던 모습입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봐서 저는 4만원까지만 산다라고 그랬으니까 뭐 조금 더 돈이 들어올 때마다 뭐 10주든 20주든 조금 더 계속적으로 담아갈 생각입니다. 이때까지만 하고 앞으로 2년 3년 이상을 기다려 봐야 되겠죠. 시장이 크게 위축되지 않는 한은 글쎄요 35,000주는 원은 최소한 내리지 이하는 빠지지는 이제는 않을까. 저점들이 이렇게 점진적으로 높아져 가기만 하면 바람을 이렇게 해봅니다.
어쨌든 오늘 한 주간 또 수고 많으셨고 대부분들께서는 4만 원이 안착이 돼서 지지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도 솔직히 했습니다. 이제는 여기 4만 원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하지 않을까. 웬걸. 참 시장은 그래서 어렵습니다. 제가 수백조만 있다라고 한다. 수백조, 수천억이 있다라, 수백억 원, 수천억이 만약 있다라면 얼마든지 사겠지만 그러한 상황은 아니고요. 가격이 좀 더 내려왔다라고 그래서 실망을 하지는 마시고 이제 상장된 지 6월 18일인가요? 1년도 되지 않았고 이제 10개월을 지나고 있습니다. 1년이 되면서 전환점이 마련해지지 않을까. 올해는 좋게 한 5만 원 정도만 지나고 내년에부터는 더 큰 성장을 갔으면 뭐 큰 바람 더 요구하지는 않는데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준비된 기업 SCM 생명과 첨생법의 결과물로 보건복지부 국가기관도 이렇게 차세대 의학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병건 대표 그리고 최대 주주인 송순욱 교수를 믿고 한번 질주해 보겠습니다. 힘내시기를 바라고 주말 건강한 일상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